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동영상 강의로 이번 여러분들 너무 놀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윤지호 아직까지도 숙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고 계시는데, 윤재호, 장세훈 이런 학생들 지금 짚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성욱이하고 주연이가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하면서 진도 좀 나갈 테니까, 진도 나가고 나서 이제 강의 말미에 과제, 숙제 나갈 테니까 들으시고. 자, 일단 64번 먼저 보겠습니다. 양수 xy에 대해서 x제곱은 7 더하기 4루트 3, y제곱은 7 빼기 4루트 3이네. 자, 이 7 더하기 4루트 3과 7 빼기 4루트 3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역수라 하면 물론 분모 문제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근데 분모 문제 말고도요, 곱해서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두 수가 역수예요. 그래서 이 역수 중에서 이제 티 안 나는 역수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티 안 나는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리수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루트 3과 2 빼기 루트 3. 맞아요? 3 플러스 2 루트 2와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런 수들이 지금 당장에는 분의 1로 안 써도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역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두 수를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무리수꼴 두 수를 봤을 때 얘가 역수인지 아닌지는 곱해서 1이냐 아니냐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7 더하기 4루트 3과 7 빼기 4루트 3 역시나 곱하시게 되면 역수꼴이 성립해요. 맞아요? 1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1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x제곱하고 y제곱을 곱했을 때가 1이기 때문에 요놈은 xy 전체를 곱한 놈이 1이다 라는 얘기고, 양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xy는 얼마겠어요? 자, 1이 되겠죠. 해서 뭐 이 분수식이니까 일단 우리가 할 건 뭐겠어요? 통분부터 하면 되겠죠? 통분 어떻게 할까요? x, y로 통분하겠지. 자, x 곱하기 y분의, 맞아요? 뭐 x 곱해지고 y 곱해지는 거니까 x 3승 더하기 y 3승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x, y가 얼마라고? 1이라고. x, y가 1이니까 x 3승 더하기 y 3승만 남죠. 이 값을 구하래요. x 3승 더하기 y 3승. 자, 그럼 이 x 3승 더하기 y 3승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더하기 y밖에 없죠. 맞니? x 곱하기 y는 어차피 1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x 더하기 y가 필요하네요. 그럼 x 더하기 y는 뽑아내야죠. 왜냐하면 제곱들이 나왔기 때문에 x 더하기 y를 직접 못 구하지만 제곱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되기 때문에, 보셔요. 7 더하기 4루트 3과 7 빼기 4루트 3 더하시면 14 남고요. x 곱하기 y는 1이었으니까 더하기 2라서 얼마죠? 16이 되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의 제곱이 16이에요. 근데 양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x 더하기 y는 얼마겠어요? 4가 되겠죠? 4를 대입하셔서 4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는 1이니까 3 더하기 그냥 4 이렇게 하시면 되죠. 64 마이너스 12니까 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8번 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68번 보시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제로일 때 다음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지난 시간에 약간의 보충 설명을 했던 문제죠. 그죠? 일단은 관계식 자체에서
x 제곱 더하기 1은 3x가 되고 양변을 x로 나누죠. x로 나눈다는 얘기는 x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x가 되고요. x분의 1을 곱하시면 x분의 1 되고요. 이퀄 3이라는 조건식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값을 구하는 건데 이 값들을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x3승분의 1 묶어주시고요. x3승분의 1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곱항들 3x제곱, x제곱분의 3이니까 3으로 묶어서 x제곱분의 1 묶어주시고 그리고 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분의 5 마이너스 5로 묶으시면 x 더하기 x분의 1 묶어주시고 마지막 마취를 이렇게 쓰셨을 때 보이세요? 자, 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하고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찾아내시면 되겠죠? 역수의 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양변 제곱해보시면 x 더하기 x분의 1 제곱하겠습니다. 이미 결과는 2개죠? 쓰시면 x제곱분의 1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2네 이퀄 9가 돼서 얘는 7 되겠죠. 그냥 한 번 더. 자, 세제곱 나와야겠죠? x3승 더하기 x3승분의 1. 자, 역시나 그냥 다이렉트로 세제곱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x3승 더하기 x3승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을 자, 보이시면 곱셈 공식 변형이 더 빠르죠. 훨씬 빠르죠. 곱셈 공식 변형. 자, 바로 한 방에 기억 안 나는 사람들 꼭 쓰셔야 됩니다. 셋 더하기 셋은 어떻게 쓴다고요? 조금 전에 나왔었지만 전체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6 a 플러스 b로 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퀄 뭐라고요? x 더하기 x분의 1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자, 두 수의 곱인데 역수니까 1 되겠지. x 더하기 x분의 1 괜찮아요? 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니까 3의 3승인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 하시면 9가 되니까 정답 18이 되겠죠. 보이세요? 그래서 18 집어넣으시고 18 더하기 계산해볼까? 18 더하기 37에 21 빼기 자, 이건 이미 3으로 나왔으니까 5, 3, 15 빼기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예요? 39에서 마이너스 22인가요? 정답 17 되겠네요. 얘는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는 72번이 질문이었어요. 20개하고 주영이 공통된 질문이 72번. 자, 정리하시고 72번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제곱이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은 1이고요. 4제곱, 4제곱, 4제곱의 합을 찾으래요. 뭐 어쩔 수 없는 저스트도인 문제죠. 특별할 거 없는 저스트도이시에요. 자, 일단은 문자 3개가 들어가 있고 문자 3개가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 꼴은 2가지밖에 없죠. 뭐 있어요? 요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셋 더하기 셋 마이너스 3의 1이시. 자, 인수분해에서 주로 쓰이는 맞아요? 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just do is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고 4제곱 4제곱 4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자, 방법이 없죠. 4제곱 항들을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는 놈을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곱셈 공식. 자, a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 역시나 b 4승 c 4승 플러스 2배의 이제 끼리끼리 곱해주죠. 2배의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2배의 b제곱 c제곱 2배의 c제곱 a제곱이군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어차피 이 값은 이미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고 얘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묶으시면 돼요? 2로 묶어서 아, 얘는 AB의 제곱 또 BC의 제곱 또
CA의 제곱들이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알면 되는 거죠. 오케이. 가보십시다.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제로다라는 조건 써먹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just do it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배의 A, B, B, C, C, 그렇죠? 대입해보시면 0이고요. 얘 0이고 얘 1이죠. 얘 0이고 얘 1이에요. 넘기면 마이너스 1은 2니까 나누기 2 하시면 요게 바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겠네요.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AB, BC, C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AB의 제곱, BC의 제곱, 또 CA의 제곱이 필요해요. 자, 구해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제곱해야겠죠. 일단 제곱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양변을 제곱하시면 4분의 1 돼요. 자, 따로 제곱해줘야겠지. 따로 AB의 제곱, 또 BC의 제곱, 또 CA의 제곱했고요. 플러스 2배의 2개씩 짝지어줘서 곱해줘야 되는 거지. 자, 2배에 2개씩 짝지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A, B제곱, C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B, C제곱, A가 돼요. 또 첫 번째, 세 번째는 C, A제곱, C, 맞나요? C, A제곱, B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런데 이제 요놈이 뭘로 묶여요? 다 A, B, C가 있죠? A, B, C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얘는 B 하나 더 있고요. 얘는 C 하나 더 있고, 여러분 A 하나 더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제로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여기 제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요 데이터는 얼마래요? 4분의 1이래요. 대입하시면 끝나죠. 4분의 1 집어주시고. 맞아요? 그럼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겠네. 넘겨서 계산하시면 게임 끝이겠죠? 어차피 1이었습니다. 넘어가시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뭐 좀 여러 번 나와요. 복사는 것이. just do it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됐습니까? 계속해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78번 질문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정육면체의 강면의 한 가운데에 밑면의 가로 세로가 xx, 높이가 x 플러스 2인 직육면체 모양으로 구멍 뚫었대요. 부피 구하네요. 자, 우리가 직육면체 부피, 입체도형의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얘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정육면체에서 뭘 빼면 돼요? 마이너스 직육면체 부피를 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뭐예요? 이 정사각형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밑넓이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높이도 x 플러스 2니까 3승이 되겠죠. 빼기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가 xxx 플러스 2니까 x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자,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실 때 공통인수 x 더하기 2가 있죠? 아직 인수분해가 안 나오긴 했지만 전개하지 마시고요. 전개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낫죠.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x 제곱 되겠지. 맞아요? 얘도 우리가 합차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어떻게 어차피 뭐 완전 제곱식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4x 더하기 4만 남겠죠? 괜찮아요? 한 모서리 길이가 익스프레신 정면체의 가운데 답이 이상하네요.
답이 다른데요, 선생님 거랑? 쏘리. 선생님이 정확하게 안 읽었네요. 야, 그렇죠? 부피가 이게 잘못 잡혔어요. 하나만 빵꾸. 이게 요것만 빵꾸를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요것만. 그게 아니네요. 자, 보세요. 정면체의 각면의 한가운데, 이게 지금 위아래도 빵꾸가 들렸는데요. 이렇게도 빵꾸가 들리고요. 요렇게도 빵꾸가 들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시 볼까요? 선생님이 좀 큼지막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었는데요. 깜소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답이 나와서. 자, 이렇게 생겨먹은 정육면체가 있었잖아요. 이걸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었대는데, 이게 문제는요, 요 고기만 뚫린 게 아니라 위에서도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돼서 얘가 밑에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밑에까지. 얘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더 드릴까요? 이렇게 요런 요 정육면체 하나가 빠졌고요. 문제는 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있어서 이 옆에도 연결이 돼서 얘도 빠진 거예요, 같이. 옆에도 다 연결돼요, 이렇게. 어이?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좀 덜 나와야 되고, 맞죠? 얘는 더 나와야 되고, 얘는 좀 덜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앞뒤도 있는 거야, 앞뒤까지 써버리면 좀 그림이 좀 복잡하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요렇게 빨간색 보이는 요 입체가, 자, 좌우, 위아래, 앞뒤 세 개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식이 지금 요게 아니고요. 다시 고치겠습니다. 요게 지금 몇 개 있다고요? 요게 세 개를 뺀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빼다 보니까 이 세 개의 공통된 부분은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몇 번 빠져요? 3번 빠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요? 2개를 더 해줘야겠지. 어디가 3번 빠졌어요? 요 가운데 껴있는 아마 이런 모양의, 맞죠? 이런 모양의 안에 껴있는 이 정육면체, 요거겠지, 요거는 3개 빠진 거예요. 뭐 위아래에서 한번 빠지고, 좌우에서 한번 빠지고, 앞뒤에서 한번 빠지고, 그러니까 2개는 더 해줘야지. 자, 저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가 되겠죠. 요 계산을 하셔야 되네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로 묶기가 좀 곤란하죠. 그죠? 그래도 계산을 좀 어떻게 하는 게 편한가요? 방법이 없는가? 일단은 요거 먼저 계산을 할까요? 얘 먼저. 그죠? 요거 먼저 계산을 할게요. 아닌가요? 뭐 엎어치고 매치고인데요. 그래도 얘부터 계산하십시다. x 더하기 2로 묶겠습니다. 자,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요거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맞아요?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되나요? 자, 전개했을 때 요렇게 마이너스 2x3승 플러스 2x3승 사라지네. 맞죠? 그럼 다 하나씩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4x제곱 더하기 4x 4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다 연결해야죠.
요렇게 연결했을 때 2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제곱이고요. 2하고 4x 8x고요. 2하고 4 8일만 남네요. 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2x 더하기 8. 구멍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구멍이 3개. 괜찮으세요? 정리하시고. 이 C단계 문제를 보시면 좀 재밌는 문제들, 식별형 문제들이 좀 많아서 바로 소개를 할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본 다음에 할까 고민이 되는데, C단계는 C단계 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C단계 노트. 그죠? 안 되면 C단계 문제만이라도 써있고, 자꾸 그것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잘 점수를 맞고 싶으시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다항식 연산에서는 거의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만. 자,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의 기본적인 요령은 수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했었던 걸 그대로 따오죠. 자, 수의 나눗셈은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을 Q라고 쓰시고 나머지 R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고 나머지 R이다, 맞아요? 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걸 우리가 수의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는 얘기고, 이걸 다항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죠. 다항식에서도 뭐예요?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는 다항식으로 쓰시고 나머지 R입니다. 그렇게 쓰잖아요. 동일하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 나오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는 R이다. 이 방식이 나오죠. 맞아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은 Q고 나머지 R이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오는 얘기가 바로 다항식 A랑, 자, 다항식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A는 BQ 플러스 R. 가장 중요하죠. A는 BQ 플러스 R. 첫 번째 미션입니다. A는 BQ 플러스 R. 보내셔야 돼요. 알파벳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미션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카톡, 따로 개인 카톡 또는 문자로, 아니요,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A는 BQ 플러스 R. 여기 장세윤한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소문내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미션 A는 BQ 플러스 R이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로 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나누겠다. 뭐 많이 연습들 하셨던 얘기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나누세요. 뭘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나눗셈을 지금 요 방법을 이용해서 쓰죠.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 맞니?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x 플러스 2로 나누죠. 괜찮니? 자, 그래서 하나씩, 항 하나씩 만들어낸다. 자, 분배 법칙으로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여기에 분명히 곱해진 놈은 몫으로 나올 테고, 그리고 안 되는 놈 나머지로 처리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뭐가 된다고?
분배 법칙이 될 거라. 그래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x 제곱이 먼저 나올 테고요. 맞습니까? 그럼 x 3승 더하기 2x 제곱이라서, 그럼 얘가 x가 돼버리면 x 제곱이 돼버리면 x 3승 더하기 2x 제곱이 나왔어. 나온 걸 이항시켜서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이항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넘어가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죠. 또 1차니까 1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마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맞아요? 마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항시켜서 넘기는 거니까 빼주죠. 그러면 7이 나오더라. 나머지는 7이더라. 얘는 몫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괜찮니? 자, 이걸 뭐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수만 가지고 나누기도 하죠. 기억나십니까? 개수만 가지고? 뭔 소리예요? 똑같은 과정을 개수만 쓰죠. 개수만. 자, 1, 2, 3, 1 이렇게 개수만 썼어요. 그 다음에 1, 2 하나씩 그 라인을 맞춰주는 겁니다. 1, 2 빼주죠. 이게 없어요. 그대로 마3 1 라인 잘 맞추셔야죠. 마3 만들 수 있으니까 마3 마6 맞아요? 또 빼주죠. 7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자리가 안 나오니까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메꿔주시는 거예요. 뒤에부터. 얘는 상수고 얘는 상수항, 그 다음에 1차항 없고요. 그 다음에 2차항 동일하게 우리가 풀어내실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다 항식에 나누세요. 뭐 제일 흔하게 우리가 쓰이죠. 괜찮니?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데 쓰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조금 귀찮죠.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방법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하고 싶은 A는 BQ 플러스 R.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내용에서부터 이제 왜 선생님이 식의 계산이 다 나눗셈에 대한 얘기냐라고 얘기했느냐.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꼴은 A라는 다항식하고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는 다항식하고 똑같은 다항식이래요. 똑같은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 항. 그 다음 멘트를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항. 등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 아주 중요하죠? 항등식. 뭐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파트에서 또 계속 이용되고 응용되는 그런 개념이죠.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배우려고 하는 꼴도 역시나 사실은 항등식이 기반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다항식 나눗셈의 첫 번째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이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2다, 나머지 R이다. 요거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A는 BQ 플러스 R.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죠. 뭐예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은 뭐 첫 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한계점도 역시나 항등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항등식 좌변우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식.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긴 하죠. 고3 때까지도 계속 쓰이는 방식인데, 일단 첫 번째 한계가 뭐예요? 첫 번째 한계는
나누는 식이 어떨 때만 1차식일 때만 가능하죠.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가능해요. 나누는 식. 그러니까 2차가 돼버리면 조립형 못 쓰죠. 알겠어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한계는 뭐예요? 이 1차식, 나누는 식인 이 1차식의, 나누는 식인 요 1차식의 개수가 1차식의 1차항 개수가 언제나 항상 1일 때만 정확해요. 1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 오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누는 식의 1차식의 1차항 개수가 1인 경우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 두 가지 한계점. 오케이. 자, 일단 조립제법은 뭐 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어떤 방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는 세 가지 단계죠. 내려온다, 곱한다, 더한다. 이런 단계예요. 내려온다, 곱한다, 더한다. 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x 3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x 더하기 2로 나누시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출발해 볼게요. 개수 그대로 1, 2, 마3, 1 써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요렇게 써주죠. 마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처럼. 그리고 항상 나누는 식이 제로가 되는 x가 필요해요. 나누는 식이 제로가 되는 x가 마이너스 2 요렇게 써주는 거지. 이 방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려온다. 그대로 내려오세요. 1. 곱한다. 마이너스 2죠. 여기다 써주죠. 요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신 거야. 마이너스 2. 다시 더한다. 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더한다. 제로인가요? 그 값이 내려온다. 똑같이 곱한다. 제로죠? 더한다. 다시 내려온다. 곱한다. 더한다.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놈이 항상 나머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드는 놈은 뭐예요? 몫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몫의 개수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적인 건데 이걸 원리 형태로 해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원리 자체는 사실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역시나 이해하고 뭐하고 하는 걸로 해서 나온 거라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빵꾸 넣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거에서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조립기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몫의 개수는 뒤에서부터 이제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조립기법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1차식이니까 이제 조립제법이 가능했고요. 맞니? 그럼 1차식이 아닐 때, 아니 1차식이 아닐 때는 안 되고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요때는 그럼 우리가 조립제법 할 때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오류가 생기냐?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2라는 식을요. 요거를 나눠볼게요. 뭘로?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볼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자, 요거 그냥 2를 갖다 붙일까요? 그럼 얘는 3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계산되면 또 요거는 또 5로 쓸게요. 5로 쓰시고 뒤에는 상수값 없이.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출발해볼게요. 자, 2 마 3 5 2죠. 뭘로 나눠요? 2분의 1로. 왜? 0 되는 값이 2분의 1. 항상 나누는 식이 제로가 되는.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곱합니다. 더해주죠. 다시 마이너스 1이에요. 내려옵니다. 곱합니다. 더해주죠. 다시 내려옵니다. 곱합니다. 더해주죠. 해서 나머지 몫이 되죠. 괜찮으세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을 우리가 x-2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돼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고 나머지도 더하기 4가 돼버리죠. 여기까지 질문이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 x-2분의 1이라고 하는 1차계 계수가 1인 형태로 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게 아니라 2x-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x-1. 근데 2x-1로 나눠도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은 얼마예요? 똑같이 2분의 1이죠. 2x-1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을 테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 그대로 몫이 나오고 얘가 그대로 나머지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우리는 주어진 요 3차 x-1로 나누시게 되면, 자, 뭐라고요?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나머지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재 과정에서는 틀린 게 없다고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4x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뭐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죠. 왜요? 1창의 개수가 1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1창의 개수를 1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럼 근데 문제 속에서는 이미 2x-1이 주어진 거니까 얘를 1차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건 이미 문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2분의 1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얘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먼저 문제 속에서 이걸로 소개가 된 거니까 2분의 1은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2분의 1을 어디다가 달아줘요? 바로 몫에다가 달아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2x-1로 나눴을 때는, 이때는 몫이 어떻게 된다고요? 2x-1로 나누게 되면 원래 나온 몫에다가 요 1창의 개수가 1이 되는 개수 2분의 1을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몫이 되고 더하기 4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식으로 다시 한번. 자, 좀 잡으세요. 다음 시간 fx를 나누겠습니다. 뭘로?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눠요. 1차 식이죠. 더군다나 1차의 개수가 1이죠. 몫을 qx. 됐어요? 나머지, 자, 1차의 개수면 나머지는 항상 1차보다 차수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수 r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나왔을 때 요걸 바꿔요. 바꿉니다. 이 정상인데 뭘로 바꿔요? 나누는 식을 ax 더하기 b로 나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립제법 하시면 몫이 뭐가 나온다고요? 어차피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값은 변함이 없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그러니까 당연히 몫도 역시나 뭐가 나와요? qx가 분명히 몫이 나오고 나머지도 r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건 오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고요? x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되는 놈을 추가시켜주고 1이 되게끔 해주는 놈,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수를 추가해주는 대신에 그걸 어디에다 달아줘요? 몫에다가 달아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얘가 그러면 만약에 뭐 3ax 더하기 3b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차피 얘가 0 떨어지는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몫이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1 되게끔 3a분의 1이고 얘를 조립제법 했을 때 나오는 몫인 qx에다 갖다 주시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더라. 요게
조립제법을 하시는 거고 조립제법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질문 있을까요? 자,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C단계 문제 한번 소개해 볼까요? C단계 문제. 아직 뭐 조금 더 우리 항등식에 대한 이론들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문제가 C단계에 실려 있는지 한번 볼까요? 99번? 99번. 자, 보시겠습니다. 99번. 이 조립제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또 있어요. 연조립제법이라고 해서. 그리고 문제 조금 풀어보시고 C단계 문제 좀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9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했을 때 r5는 얼마냐 라는 문제예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한번 우리가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수 가지고.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을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8로 나눴을 때 7로 나눌까요? 7로 나눴을 때 10의 세제곱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뭐 숫자를 가지고 하려면 1000 나누기 7 하시면 되죠. 1000 나누기 7. 일단 정답을 한번 구해보려고요. 7, 1은 7 30 7, 4, 28 280 20이니까 7, 24 나머지는 6이네요. 몫은 142고 맞죠? 24니까 네. 맞니?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세제곱은 조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7이라는 수를 가지고 표현하면 7 곱하기 1 더하기 3으로 표현되는 놈이네요. 맞아요? 그럼 7 곱하기 1 더하기 3으로 표현되는 수를 10이라고 놨을 때 10의 세제곱은 7 곱하기 1 더하기 3의 세제곱하고 똑같네? 맞아요? 이 수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세제곱 공식 생각해보세요. 그냥 7이라고 쓰겠습니다. 2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3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10이라는 수를 선생님이 7 곱하기 1 더하기 3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나누기 7을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럼 나누기 7을 할 건데 이 나누기 7이라는 게 하나씩 분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7들이 들어가 있죠. 7들이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어디서 생겨요? 3의 세제곱 27 나누기 7에서만 생기네요. 맞아요? 7, 3, 21 나머지 대박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방법 동일하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 동일하게 세제곱을 나중에 갖다 붙이라는 얘기죠. 세제곱을 나중에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A라고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값을
오케이? B라고 쓰겠습니다. X 제곱 더하기 1. 일단은요, A를 이제 요걸로 먼저 나눠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1이고요. 나머지가 얼마냐면, 계산해보시면 X 더하기 1일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면 뭐 직접 이렇게 나눠보세요. 전개했을 때도 똑같이 X제곱 더하기 2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A라는 놈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인데, 근데 문제는 그거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한 A 3승이었는데 A 3승이라는 게 지금 뭘로 표현됐어요? B 더하기 요거 1은 안 쓸게요. X 플러스 1 이거의 세제곱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이 됐죠. 그럼 이 세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나누기 다시 B를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A 3승을 B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 공식에 의하면 B가 들어가 있는 항이 세제곱 했을 때 4개의 항이 나오는데 다 B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만 B가 안 나와요. 마지막에만. 그 마지막, 자, B의 세제곱, 3B제곱, 뒤에 거 3B,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세제곱 나오잖아. 여기에서만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만 B가 안 나온다. 여기에서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누군가한테 들어서 알게 되는 이런 수업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답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시고, 다양하게 식변형을 해보시고, 다양하게 정리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계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또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뒤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C단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뭐가 왔어요?